자, 한국사 수업하겠습니다. 요거 글자를 좀 먼저 좀 써놨어요. 뭐 다 쓴 건 아니고 일부 써놨으니까 여러분은 일시정지하고 좀 같이 다 쓰고 그런 다음에 강의 보도록 합니다. 우리 교과서 42쪽입니다. 교과서 한국사 원 교과서 42쪽이고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왕은 아니죠. 왕의 아빠지. 조선의 왕은 고종이라는 사람입니다. 고종 앞에는 철종, 순조, 헌종, 그리고 순조. 그러니까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세도정치기라고 배웠죠. 세도정치기는 세도 가문이 집권을 하면서 권력을 잡고서 왕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막 행사하는 그런 시기였어. 이 세도 가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동김 씨, 풍양주 씨 같은 가문은 똑똑한 왕실의 인물이 왕이 되는 걸 되게 싫어했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그 세도 가문의 견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막 상갓집 개라고 불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갓집만 있으면 가서 밥 얻어먹고 좀 약간 좀 한량처럼 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세도 가문들이 방심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종이 죽자 흥선대원군이 바로 그 왕실의 대비를 찾아가가지고는 대비한테 내 아들을 왕으로 삼아주면 내가 세도 가문을 쫓아내겠다 그렇게 협상을 했고 흥선대원군이 이제 권력을 잡습니다. 왕은 고종이에요. 근데 고종이 어렸거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왕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지. 원래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부르기는 하거든. 아이고. 계속 갑시다. 왕의 아버지를 원래 대원군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왕의 아버지는 왕이지. 근데 왕의 아버지인데 왕이 아닌 사람을 대원군이라 부르는 거야. 그런데 역대 대원군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처음은 아니야. 근데 역대 대원군들은 다들 죽은 다음에 그게 됐어요. 자신은 죽었고 아들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 전대왕 때는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었고 본인은 그래서 대원군으로 이제 높여준 건데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대원군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을 때 이 대원군이 된 사람입니다. 흥선대원군은. 그래서 우리가 대원군 하면은 흥선대원군을 가장 먼저 떠올리죠, 보통. 자, 흥선대원군이 이 권력을 잡았을 당시 대내외 상황을 보면은 내적으로는 왕실의 그 세도정치, 권력을 세도정치가 잡고 있었고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황곡의 문란 그로 인해서 앞에 봤던 그 임실농민봉기라던가 흥덕내의 난 같은 농민봉기가 있었다. 외적으로는 서양 세력이 와서 통상 요구를 계속합니다, 조선에게. 자, 그런 문제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은 나라를 안정시켜 나갑니다. 먼저 통치체제 정비. 세도 가문들을 일단 내쫓아요. 안동김 씨를 비롯한 세도 가문의 중심 인물들을 내쫓고 그리고 당파와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합니다. 다음에 세도 정치 시기에 비변사라는 기구가 문제가 됐었죠. 원래 군사를 담당하는 임시기구였는데 정규 기구가 되면서 엄청나게 큰 초거대 기구가 됐었는데 비변사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조선 전기의 기구였던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정조가 대전 통편 만들었잖아. 거기에 이어서 대전 회통이라는 법전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이제 법전의 완성판이죠, 이게. 그리고 육전조례, 이것도 법전입니다. 다음에 그 임진왜란 때 조선의 궁궐이었던 경복궁이 불타버렸는데 그 경복궁을 다시 중건합니다. 근데 경복궁 중건을 하면은 그 공사를 하니까 결국에는 돈이 들어가거든. 이 자금을 처음에는 기부를 받았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납부한다 해서 원납전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처음에는 기부였는데 나중에 점점 강제 징수가 돼버려요. 기부가 아니라 강제가 됩니다.
원납전이. 그리고 당백전이라고 해가지고 고액 화폐. 지금으로 치면 뭐 시중에 막 한 100만원짜리 화폐가 풀리는 거야. 100만원짜리 지폐가. 그러면 물가가 난리가 나겠죠. 이 고액 화폐는 물가 상승.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도성문, 서울에 이렇게 그 문에서 통행세를 받기도 했다. 거기다가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양반들의 묘지에 있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토목공사에 동원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이런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양반과 일반 상민 모두의 불만을 삽니다. 세금 많이 거둔데 좋아할 사람 없겠죠. 양반과 일반 상민들 모두 불만을 초래합니다. 다음, 서원. 서원은 앞에 영조도 탕평책할 때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이 면세, 세금을 안 내고 면역, 군대, 국방의 의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서원은. 그리고 농민들을 수탈하는 엄청난 문제의 기구예요. 농민 수탈. 붕당의 근거지이기도 하죠. 흥선대원군은 이 서원을 전국에 47개 남기고 모조리 철폐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양반들이 어떻게 조선의 성리학의 나라에서 이 서원을 철폐하냐. 그래서 양반들이 엄청나게 반발합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뭐라 하느냐, 만약에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라면은 공자가 살아더라도, 공자는 유교의 상징이잖아, 공자가 살아더라도 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서원을 철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완전 불도저죠. 그냥 딱 마음 먹었으면 완전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요 서원 철폐 같은 경우에는 양반들은 불만이 없겠지. 하지만 일반 상민들은 오히려 이거를 환영합니다. 왜냐? 자기네들이 그동안 이 수탈을 당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근거지였던 서원을 철폐하니까 상민들은 이걸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에 흥선대원군의 수치체제 개편입니다. 자, 앞에서 봤다시피 내부적으로 세도정치와 삼정의 문란이 문제였는데, 세도정치는 지금 뭐 이렇게 통치체제를 정비하면서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왕실의 권위를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고 다시 세우고 서원을 철폐합니다. 근데 삼정의 문란, 이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수치체제를 개편했다. 삼정의 문란은 삼정, 전정, 군정, 환곡, 세 가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전정은 토지에서 세금 거두는 건데, 이게 그 양반들이 자기가 가진 땅을 막 숨기는 거야. 가진 땅을 숨기고 국가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막 과하게 징수하고. 군정은 원래 조선은 군대에 가려면은 군대를 이제 16세에서 60세 남성이면 갔어야 됐어요. 일반 상민이면은. 노비들은 안 갔습니다. 근데 양반들이 자기네들은 군대에서 빼버린 거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그게 가중되는 거죠. 군대를 안 가고 군대 간 대신 돈을 내는 시스템이었거든. 군대는 일부만 가고. 근데 그게 너무 이제 가혹해지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경제사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 줄게. 환곡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우리가 쌀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봄에 심잖아. 그러니까
봄에 씨를 심기 전에 제일 이제 먹을 게 없을 때거든. 그래서 봄에 국가에서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되돌려받는 그런 방식의 그 빈민 구슐 제도인데, 뭐 고구려 진대법 이런 것처럼. 근데 문제는 이 환곡 제도가 완전 사채업처럼 운영이 됩니다. 정부에서 강제로 뭐 쌀을 빌려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빌려주지도 않고 뭐 받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완전 사채업처럼 운영이 돼. 자, 이 세 가지 문란이 전정, 군정, 환곡, 이걸 삼정의 문란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흥선대원군은 이걸 바꿨느냐. 먼저 전정의 문란, 토지에서 세금 걷는 거라고 했지. 근데 양반들이 토지를 숨기는 경우가 많았거든. 이거를 전부 다 재조사합니다. 이거를 양전사업이라고 해요. 양반들이 숨긴 토지를 전부 재조사해서 누락된 토지, 그걸 찾아가지고 세금을 거둡니다. 다음, 군정의 문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호포제를 실시해요. 호포제는 뭐냐면 양반도 군포 내라는 거야. 그동안 양반들은 나는 양반이니까 군포 안 낸다 하면서 계속 면제였거든. 그거를 이제 법을 바꿔서 양반들도 군포를 내야 된다, 그렇게 바꿉니다. 다음, 환곡. 환곡은 아까 그 쌀 빌려주고 돌려받는 그런 제도였죠. 근데 국가에서 운영하면서 이게 탐관오리들에 의해서 완전 고리대처럼 운영이 됐는데, 이거를 사창제라고 해가지고 각 지방에 명망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가에서 탐관오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좀 명망 있는 사람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꿔서 운영을 했던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책 봤습니다. 외부 정책은 아직 안 봤습니다. 흥선대원군 하면은 뭐 그 유명한 그 세국 정책이 나올 건데, 그거는 우리 뒤에서 하게 되겠죠. 이상학 선생님이랑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외하고 내부 정책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책 봅시다.